안녕하세요,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칼입니다. 제가 최근에 칼자루라는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칼을 취급하는 온라인 시칼 전문점이에요. 오직 칼만. 인터넷에서 칼 파는 곳 찾아보면은 칼 외에도 냄비라던가 국자, 그릇 등등 이것저것 팔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용품 업체에서 시칼을 함께 취급하는 딱 그런 느낌인데, 이곳은 시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꽤 오랫동안 나이프 수집을 했거든요. 지금은 다 가끔씩 사요. 근데 아웃도어 샵이 아닌 나이프 전문점에서 칼을 샀거든요. 왜냐면 나이프만 판다는 거는 하루 종일 그 나이프만 보고 산다는 뜻이니까요. 즉 정보든 서비스든 이것저것 하는 샵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은 칼 덕후, 요리 덕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칼 소개를 하고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시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업체 소개가 나와요. 브랜드 콘텐츠니까. 아무튼 오늘 가져온 칼은 스기모토 6호라고 하는 탄소광 중식 칼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칼은 일본제예요. 일단 중식 칼은 중국에서 많이 쓰죠. 근데 재밌게도 유명 중식 칼 브랜드는 거의 일본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제 중식 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마사히로, 그리고 이연복 식품인 덕분에 많이 알려진 슌, 그리고 이 스기모토도 그러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스시장인 지로시죠. 그분이 사용하는 칼이 스기모토예요. 물론 그분은 중식칼로다가 스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단 스기모토 시칼은 강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눠집니다. CM, CF, OMS. 일단 CM은 스테인리스 스틸, 즉 스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칼 소재예요. 그리고 CF는 카본 스틸, 즉 탄소광입니다. 그리고 OMS는 카타나, 즉 일본도 방식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패드령이 내려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군인이나 경찰 외에는 칼을 못 차고 다니게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당시 많은 카타나 장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시칼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OMS는 그 흔적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CF, 즉 탄소광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탄소광 칼은 잘 든다, 절삭력이 좋다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탄소광 무슨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가, 레이저 방출돼가지고 막 자르는 건가. 일단 칼에 사용되는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카본 스틸,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대나무 칼이라던가 세라믹 칼, 화이바 글라스 나이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제외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 이하 스테인이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철과 크롬의 합금이에요. 이 강제는 염분, 산, 녹에 저항성이 있어요. 녹이 아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녹이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주방용품에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반짝거리는 냄비, 국자, 보편적인 시칼 등등 대부분이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물러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터프한 작업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광. 이거는 철의 탄소가 함유된 강이에요. 이 탄소광 탄소 함량에 따라서 고탄소, 중탄소, 저탄소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면은 알파벳 뒤에 숫자가 부끄러요. 외우기도 힘든 강제 넘버. 일단 탄소광은 질겨요. 그리고 쉽게 마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프한 용도에 딱 맞아요. 예를 들면은 공구 중 하나인 빠르, 도끼, 코쿠리,
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카타나, 흔히 일본도로 보죠. 참고로 이런 종류의 칼들은 쓸 때 도신의 충격이 가해져요. 하면서 탕 하고 충격이 가해져요. 근데 스텐강은 이런 충격을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이런 도구면은 탄소강으로 만듭니다. 일단 강제가 즐기면 절삭력을 위한 몇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 엣지를 좀 더 예리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절삭력이 좋아지겠죠. 물론 스텐도 못할 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물은 소재다 보니까 그 예리함이 오래 못 가요. 반면에 탄소강은 그렇지 않죠. 근데 탄소강에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녹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절삭력하고 날 유지력은 탄소강, 그리고 관리 면에서는 스텐강. 자, 이렇게 설명이 끝났으면 써봐야죠. 칼은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3중도 스텐이고요. 스기모토 6호 탄소강이에요. 물론 제가 스파스를 쓰고 있긴 한데 스파스가 작아요. 작아가지고 비슷한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잘라볼 재료는 당근, 탄호박, 아롱사태입니다. 촬영은 4K 60프레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크롭해서 확대시켰습니다. 물론 180프레임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소리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칼질할 때 소리가 안 나면은 심심하죠. 가장 먼저 당근. 근소한 차이긴 한데 스기모토 쪽이 좀 더 잘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른 후에 옆으로 떠주는 것도 안정적이에요. 이유는 날의 두께 때문입니다. 딱 보면은 3정도가 좀 더 두꺼워요. 한 0.5mm 정도. 일단 날이 두꺼우면은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 조직을 밀어내거든요. 근데 단단한 재료는 딱 퍼져요. 그 결과 맨 아랫부분이 못 견디고 부러져요. 그렇게 딱 튕겨나가면서 틀어집니다. 물론 날이 얇으면은 내구도면에서 불리해요. 근데 그거는 같은 강질 때 있고요. 이거는 탄소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참고로 단호박은 가정집에서 자라기 좀 어려운 재료에 속하죠. 칼을 올린 후 단숨에 내려뒀습니다. 단단하고 질긴 재료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날 두께가 두껍고 엣지가 둔할수록 심해요. 근데 사실 두 가지만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죠. 스텐이 무르긴 해요. 근데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미 시중에 스텐 칼이 많이 나와 있고 쓸만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하게, 터프하게 해보도록 하죠. 닭을 뼈째 쳤습니다. 일부러 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하면 스텐하고 탄소한 차이가 벌어지겠죠. 근데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한 건데 여기서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스텐은 한 방에 안 가는데 탄소강은 한 방에 팍. 날이 상했으면 이제 고기를 썰어 볼게요. 이건 아롱사태. 이 부위는 근막이나 힘줄이 많아요. 그래서 날 상태가 안 좋으면 슬라이스하거나 쳤을 때 빠르게 안 썰어요.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추어처럼 썰어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무뎌지면은 좀 더 당기거나 밀어야 하거든요. 근데 날이 잘 들면은 그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실험만 가지고는 칼의 모든 부분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기적인 실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도마에서 칼질하고 고기 썰고 닭을 치고 하다 보면은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밖에 고기를 얇게 잡는다든지, 예, 이런 작업에서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돼요. 칼질이 뭐가 중요하냐? 예, 중요합니다. 제가 청초 역사를 예로 들게요. 그 가늘고 깔끔하게 잘린 재료, 그리고 두껍고 너저분하게 썰린 재료. 일단 조리 시간부터 달라요. 가늘게 썰다면은 예, 그리고 가늘면은 단면적이 넓겠죠. 그러면 조미하기도 유리해요. 즉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를 썼는데 칼질 하나 때문에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 거친 칼로다가 회를 뜨면은 절단면이 지저분해요. 간장을 딱 찍으면은 간장이 듬뿍 먹게 돼요. 이대로 먹으면은 간장 맛이 많이 나겠죠. 예, 반면에 잘 든 칼로다가 한 번에 절단면은 절단면이 매끈하겠죠. 그럼 간장을 찍었을 때 대부분이 흘러내리고 최소한의 양만 먹게 돼요. 자, 어떤 게 생선의 본연의 맛을 잘 살렸을까요? 물론 지저분한 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중국식 오이냉채, 오이를 중식화 면으로다가 탁 당쳐가지고 거의 으깨는 거예요. 근데 이건 통상적인 칼질이 아니죠. 자, 이렇게 칼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예, 서로 장점, 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우월하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스기모토에서도 뭐 스텐칼, 탄소광 칼 두 가지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일단 탄소광의 문제라면은 녹이겠죠. 예, 이건 제 나름대로 관리 방법이 있어요. 먼저 칼날을 데워준 후 열기가 있을 때 기름을 바릅니다. 그냥 기름칠을 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더 잘 먹어요. 그리고 기름은 콩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기름은 기화가 되면서 떡이 져요. 진짜 칼이 부먹게 변해요. 동백기름 이런 걸 추천해요. 시중에 팔거든요. 물론 녹에는 양털류가 굿드예요. 최강이에요. 근데 냄새가 안 좋아가지고 시칼에는 안 쓰는 편이 좋아요. 혹시 녹이 쓰게 되면은 고운 사포 있죠? 필름 사포. 여기다가 동백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녹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키친타월에 기름 발라가지고 싹 닦으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칼 가는 법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요리가 잡이 아니면은 샤프너를 쓰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샵에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네, 보통 칼 가는 거는 숙련도 문제거든요. 숙련도가 부족하면은 날이 누워버려요. 그리고 칼 망칩니다. 네, 그거 되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 그냥 샵에 맡기는 게 좋아요. 네, 참고로 칼자루에서는 칼 연마, 칼 각인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각인 말이죠. 환희의 주방. 네, 그리고 슌, 마사히로, 엽전리, 글로벌 라이프 등등 유명 브랜드 칼을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칼 솔직하게 정말 좋아요. 제가 큰 칼을 잘 안 쓰거든요. 불편하고 뭔가 안 맞아서. 이건 묘하게 잘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립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작거든요. 손 작은 사람들이 잡기 딱 좋은 그런 그립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즘에 잘 써가지고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도유를 발라서, 참고로 어도유는 동백기름에다가 정향기름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정향 냄새가 좀 나요.